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어요. 오는 28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지금까지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변론 종결 시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평가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14일에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추가 증인 채택을 하게 되면 18일로 잡아왔던 기일 이외에 한 차례 이상 더 잡힐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빠르면 18일에도 변론이 종결될 수 있어서 탄핵 심판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절차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18일에 증거 조사가 조금 빨리 끝날 경우 이날 즉시 변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변론이 종결된다고 해서 바로 선고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의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해왔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변론 절차가 이제 종결된 이후에 재판관의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선고 기일을 지정해 왔습니다. 평의라는 건요, 이제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평의를 끝내고서 평결을 하게 되는데 이 평결이란 건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이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평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낼 경우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초안 작성자가 지정이 됩니다. 이 기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서 만약 18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3월 4일 안팎에, 즉 3월 초에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될 경우 대선은 5월 초에 치러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변론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탄핵 심판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 결심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잦은 하야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변호인단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중대 결심이 이제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변호인단이 사퇴할 경우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서 심리가 늦춰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면 심판이 좀 늦춰지고 또 탄핵 심판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하더라도 헌재 일정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본인이 변호인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본인 출석만으로는 탄핵 심판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법 25조 제3항에 따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한 이 사인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재판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그런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는지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1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이 걸렸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의혹이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들여다볼 사안이 많아서 촛불 시위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걸렸고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기자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말한 것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는 비교적 간단한 쟁점이어서 2개월 만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며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는 9차례 이제 기일을 잡은 상태인데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윤 대통령의 이 중대한 혐의가 불법 계엄이라는 것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교적 이제 박 전 대통령보다 이제 혐의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 측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다. 또 국민의힘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좀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탄핵을 언급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강승규 의원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이 법안을 올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도부와 사전에 조율을 하고서 낸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현재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때리고는 있지만 이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가는 것은 역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꺼내든 이유는 이 강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을 했죠. 그러한 인연이 있기도 하고요. 헌재의 편향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비판 의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본인이 밝혔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지금 문영배 대행에 대한 탄핵 여론이 워낙 큰 상황에서 이러한 민심의 고려도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은 조기 대선 시점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따른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 보이죠. 네,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여론도 높아지는 양상을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길게 가져가야 조기 대선이 설사 치러지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여론이 다 끌어올려지지 않았다. 중도층은 아직 결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선을 빨리 하게 되면 민주당에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다는 우려가 크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으로 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월 말쯤에 결심 공판이 잡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3월 중순쯤 선고가 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탄핵 심판이 먼저 나는 것보다 이 대표의 결심 공판 선고, 이 대표의 2심 공판 선고가 먼저 나거나 혹은 비슷하게 나야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야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 뒤에는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상당수를 할애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어요. 이걸 두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 언급을 꺼려하고 있고요. 사석에서도 조기 대선 언급은 불경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물밑으로는 지도부 지시에 의해서 일부 의원들과 실무진이 조기 대선을 위한 공약 마련이나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승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때렸는데 차기 대선에서도 결국 반 이재명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차기 대선을 반 이재명으로만 치를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도 0.7
0.73%포인트 차이로 어렵게 이겼는데 지금처럼 이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기울어진 판에서 반 이재명만으로는 그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금기시하고는 있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가시화되는 분위기예요. 네,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48명이 참석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체급과 세를 과시했는데요. 오 시장이 이 탄핵 국면에서 국회까지 와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사실상 대선 출마 행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지지자까지 50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면서 마치 대선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연일 국회에 와서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싣는 등 이제 여권 잠룡들이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조금 재밌는 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풀고자 친박근혜계 인사들을 통해서 친박계 전현직 의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굉장히 이번 대선 출마의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인데요. 네. 당 안팎에서도 유 전 의원의 배신자 프레임을 이번에는 좀 풀어서 국민의힘 대권 경선판을 키워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요. 보수 대통합을 위한 작업에 보수 원로들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중도 확장성이 약점이기 때문에 결국 본선 후보로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금 변수는 설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소 일주일, 길게는 3주까지 지지층들의 불복 시위가 이뤄지게 되면 그 어느 후보들도 이제 경선 출마 선언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도 조기 대선 채비를 빨리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시점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에서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바뀌지 않는 상수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죠. 당연히 무죄가 난다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의 대선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 대표가 유죄가 나올 경우 일부 비명계에서 이 대표로는 도저히 안 된다. 라면서 일부 주자들이 탈당을 해서 민주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좀 마지막 변수로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 뛰쳐나온 비명계가 국민의힘과 단일화 등으로 반 이재명 연대 중도 확장 스크럼을 짜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는데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하고서 그 세력이 무너지고 치러지는 대선인데 반 이재명을 외치면서 나온 비명계 주자가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오는 25일 비공개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야권 연대가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만찬 회동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등 이른바 입법 공조가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명확한 연결고리는 반 윤석열, 반 국민의힘일 텐데요. 아직 첫 발을 내딘 것이라서 처음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대선이나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된 데는 결국 밥그릇 싸움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비례대표를 내자고 했는데 정의당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해서 따로 낸 뒤에 정의당이 쪼그라든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야권 분열로 결국에 당이 쪼그라들게 된 안 좋은 사례로 이제 남고 있는데 특검이나 탄핵 등 원내 사안에서는 연대가 가능하겠지만 대선이 본격화하게 되면 민주당의 이제 다른 야당들이 이른바 지분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이 야권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